그, 잠깐만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가 이제 마이크로 RNA랑 뭐 드러그 디벨롭먼트 이런 데에 대한 좀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드렸었는데, 저의 관심사는 요즘에는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좀 이렇게 좁혀놓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 안에서는 다양한 이제 그 토픽들로 이제 좀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주제랑 좀 이어지기 위해서 마이크로 RNA에 관련된 신약 개발 부분만 이제 리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저의 관심사는 되게 넓기 때문에 요즘에는 치매 약물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신약 개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공부하고 있어서 네, 깊이보다는 넓이를 좀 추구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Functional MicroRNA Targeting Drug Discovery by Graph-Based Deep Learning인데요. 이제 이건 논문을 좀 간단하게 리뷰했습니다. 왜냐면 이 논문 자체 안에서 이제 모델의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은 해놓진 않았어요. 다만 여기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분자 구조랑 연동시키는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이었는데요. 얘네들은 GitHub에도 코드를 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제가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이 컨셉 자체는 굉장히 이제 볼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보다 좋은 피규어가 없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분자의 2D 구조를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에 데이터라이징해서 넣은 다음에 그걸 학습시켜서 뉴럴 핑거프린트를 만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분자 구조를 예측하고 몰레큘을 이제 후보를 줄이는 이런 과정들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얘네들이 이제 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 이름은 이제 리보 스트라이크 프레임워크고요. 이 리보 스트라이크 프레임워크는 여기 900만 개의 몰레큘들을 8개로 추리는 이 실험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이런 다양한 분자 구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마이크로 RNA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RNA 21번 타겟을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그 9밀리언 몰레큘 중에 후보들을 압축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8개로 몰레큘로 이제 압축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유마감이 있는 이제 쥐에다가 실험을 해봤을 때 세 가지에서 이제 렁매치 감소에 효과가 있어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맵인데요. 유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엄청 큰 규모의 벡터를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프 안에서는 축이 2차원이나 3차원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어, 딥러닝을 할 때는 이제 정말 커다란 크기의 벡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차원 축소를 통해서 유맵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2D로 시각화하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원 축소한 수많은 몰레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켰냐면 GCNN이라는 걸 했었는데 GCNN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그래프를 쓰는데요. 이제 그래프가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프라고 했을 때 보이는 그 점과 그걸 연결하는 선, 점을 노드라고 하고 이제 선을 엣지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공식을 썼는데요. 이제 H가 우리가 학습시키고 싶은 함수고요. 이제 N이 인접 노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인접 노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 레이어에다가 가중치 학습을 써서 렐로 함수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레이어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그런 그 GCNN 구조를 썼다고 하고요. 이 GCNN 구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여기 뭐 탄소 원자가 있으면 탄소 원자에 대한 노드, 그다음에 탄소 원자에서 탄소 원자로 연결되는 이 엣지에 대한 그 엣지, 그리고 이 탄소 원자에 대한 노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구성해서 이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은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좀 아쉽게도 네, 더도 리뷰할 내용들이 많이 없었지만 대충 이제 우리가 뭐 알파폴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화학적 구조들을 어떻게 하면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몰레큘을 예측하는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좀 러프한 논문이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네, 두 번째 논문이 저는 좀 이걸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SCAMNet이라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제시를 해줬고 이건 이제 GitHub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RNA 펑션을 예측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 두 논문이 추구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큰 규모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신약 개발의 과정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살펴보면, 약물 타겟을 찾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이라면 유방암 세포를 타겟을 해야겠죠. 그럼 약물 후보를 설정해서 그 유방암 타겟하는 그 후보들을 찾아야겠죠. 그다음 이 상호작용을 검증해야 됩니다. 실제로 붙는지, 그리고 떨어지진 않는지, 붙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 부작용을 이제 도스 컬큘레이션을 해서 이제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 그걸 이제 솔직히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가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비트로나 또는 이제 사람들한테 임상 시험을 차근차근 시행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이제 드러그 디스커버리인데, 지금 이 두 논문은 전부 1, 2번에만 이제 국한돼 있는 이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논문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피규어에서 좀 가볍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2D 구조 데이터를 이제 레이블드랑 언레이블드 돼 있는 데이터를 이제 mRNA와 상호작용 예측해서 쓴다고 했는데, 레이블드랑 언레이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SM2MIR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학 구조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겟하는 마이크로 RNA랑 상호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는 보면 업 레귤레이션이랑 다운 레귤레이션이랑 써 있는데, 이제 그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고요. 그게 결국은 레이블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지셔닝 허브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수많은 스몰 몰레큘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고, 뭐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더 범용적이고 좀 잘 많이 쓰이는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당연히 마이크로 RNA와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데이터베이스를 합쳐서 트레이닝셋을 구성을 했고, 그 트레이닝셋을 넣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 레이블드랑 언레이블드를 같이 학습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D 스트럭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숫자로 데이터로 바꿔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만들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로스 펑션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켰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밸리데이션. 그래서 내가 학습한 게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 마이크로 RNA랑 내 스몰 몰레큘이랑 잘 된다고 했어도 그걸 실제로 어떻게 밸리데이션을 할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을 어떻게 구성했냐?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레이블드랑 언레이블드를 같이 썼다는 거에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로스 펑션도 이제 레이블드 된 요 녀석이랑 언레이블드 된 요 녀석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블드 돼 있으면 답값이 있기 때문에 이 답값을 이제 활용을 했고, 언레이블드는 그냥 이제 답값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결국은 화학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벡터 데이터만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일스라는 Simplified Molecular Input Line Entry System을 여기서 제시를 하는데요. 이게 뭐 여기서 제시는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MACCS 핑거프린트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쓰는 핑거프린트고요. 이게 뭐냐면 특정 화학 구조의 존재 유무를 이제 이 U를 1, 무로 0으로 해서 127개의 벡터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OH기가 있다 하면 OH기 있는 부분에 1, 없으면 0. 뭐 OH기가 두 개 있다. 두 개 있는데 1. 뭐 OH기가 뭐 C 구조에 붙어 있다. 그럼 1. 이런 식으로 해서 127차원의 이진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MACCS라는 핑거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일스를 만들어서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일단은 MACCS 핑거프린트로 하는데, 그 변환하는 방법은 RDKit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는 그냥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 화학, 그러니까 정보화학, 네, 저도 정확히 이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화학에서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 범용적인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몰 몰레큘들 어떻게 생겼는지,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변환을 해서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인 어떻게 하면 이제 그 2D 스트럭처를 벡터 데이터로 바꿨는지에 대한 대답이고요. 로스 펑션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로 RNA 데이터도 상호작용 여부랑 또 마이크로 RNA 서열 유사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그 SUV가 이제 뭐를 뜻하냐면 내가 이제 마이크로 RNA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도 그 있으면 그냥 1로 쓰고 그냥 그대로 이 상호작용 여부를 갖다 쓰면 되지만 만약 없어요. 마이크로 RNA에 대한 상호작용 데이터가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서열이 있다면 이 SUV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서열이 비슷하면 값을 그래도 1에 가깝게 놔서 우리가 약간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얘네들이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서열 유사성, 상호작용 여부가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비슷한 서열의 유사성을 통해서 이 상호작용 여부를 이제 숫자로 만들어서 이제 계산식에다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further question으로 이제 how to use this result랑 next step 그다음에 micro RNA reduce side effect 이 부분을 제가 세 가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잘못돼 있어서 이 밸리데이션 부분 설명하고 이 세 가지 부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밸리데이션인데요. 결국은 내가 예측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도 여기서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바이오 액티비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생물 활성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건데 이게 여기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트루 포지티브만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은 얘가 얼마나 많이 잡아내는지를 계산을 한 건데 그럼 결국은 false negative의 계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얘가 얼마나 과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틀린 내가 맞다고 했지만 실제로 틀린 놈들이 얼마인지를 안 뺐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데이터가 아직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양한 몰레큘들을 이제 리트리버 1000개 이상을 리트리버 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고 이 중에서도 스캠넷이 이런 XGBooT, 뭐 랜덤 포레스트, FNN 이런 다양한 기법들에 비해서 일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사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제 인비보로 이제 실험들을 이제 이분들이 좀 진행을 했고 이제 마이크로RNA 451에 대해서 예측한 스몰 몰레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 페닐사이오리아 PTU가 제가 알고 있는 그 PTU랑 같은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녀석이 이 마이크로 RNA 451 액티비티를 높게 바꾼다라고 이제 우리 모델에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비보로 갖고 와서 이제 실험을 지브라피쉬로 실험을 했고요. 이 녀석이 이제 빈혈을 유발 얘가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뭐 도시락셀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고 뭐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던브라 사용해서 마이크로 RNA 발현을 정량화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고요. 참고로 이 렛세븐은 이제 마이크로 RNA 되게 역사적인 되게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한 마이크로 RNA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량화까지 해서 실제로 마이크로 RNA 발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한 게 이제 칼시트리올, 그러니까 비타민 D 아고니스트를 이제 사용을 해서 마이크로아렌이랑 브레스트 캔서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로그 투 폴드 체인지는 이제 양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네, 발현량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위에는 이제 밸리드 얼마나 이제 그게 p 밸류가 높냐를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 빨간색 녀석들이 실제로 이 칼시트리올이 이제 내가 예측한 이런 녀석들이랑 이제 내 예측 값이 그러니까 내가 그 아까 모델로 예측한 거랑 실제로 확인했을 때의 그 발현 증가 감소량이 얼마나 이제 매칭이 잘 되는지를 이제 p-밸류로 나타낸 건데 꽤나 뭐 괜찮은 것들을 예측을 한 걸로 보이실 수 있지만 회색 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이제 일단은 들었던 생각은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산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직접 사람들한테 투여하고 바로 신약을 만들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밸리데이션 하는지에 대한 툴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인데 이제 결국은 이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저 모델들, 그러니까 뭐 에스캠넷이나 뭐 리버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을 이제 깃허브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열들을 가지고 이거 일단은 이제 이니셜하게
내 이 몰레큘들의 이제 상호작용을 예측해 볼 수 있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런 발리데이션 방법들, 뭐 제브라피시한테 이제 하거나 뭐 칼시트리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갖다 이제 써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스텝인데요. 이건 좀 큰 의미에서 넥스트 스텝입니다. 그래서 드러그 디스커버리를 하려면 결국은 합성을 해야 되고 이거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코스트를 줄인 거는 타겟을 이제 검증하는 부분의 코스트는 굉장히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겟은 옛날부터 뭐 되게 자동화 기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타겟을 발리데이션 하는 데까지의 코스트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브라피쉬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뭐 C 엘레강스처럼 이제 컴퓨테이셔널하게 이제 검증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마이크로 RNA가 그냥 이제 이런 신약 개발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이제 인간 몸에서 너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 신약에서 항상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려면 결국은 이제 되게 그 세밀하게 타겟을 해야 되고 그런 타겟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되는 게 허더 퀘스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의 이제 컨클루션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트럭처를 펑션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딥러닝들이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 대한 그 질문으로 귀결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수많은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다가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딥러닝이 설명하는 메커니즘 오브 액션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게 임팩트를 가지려면 이제 드러그 프로덕션까지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산할 수 있는 형태까지 만들어져야지만 결국은 이 양산할 수 있는 형태라는 함은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합성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